안녕하세요. 남북한 보건의료 체제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주제인 남북한 보건의료 체제를 맡은 김아름입니다.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남북한의 보건의료 체제, 남북한 보건의료 체제 비교,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체제는 크게 공식적 의료 체제와 비공식적 의료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공식적 의료 체제는 지역 구분에 기초하여 중앙으로 이어지는 4단계의 보건의료 전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1차 진료는 가벼운 질환의 진찰이 이루어지며 응급 희귀 질환의 경우 상급병원으로 후송하게 되고 1차 진료 의사의 의뢰 없이는 상급병원 이용이 불가합니다. 2차 진료는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인근 지역 주민의 1차 진료를 실시합니다. 3차 진료는 후송 환자 중 고도의 기술, 장비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차 진료는 평양의 조선적십자병원에서 희귀 질환자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급 병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지도 책임을 담당하며 위급한 급성 질환 환자의 경우 하급 진료 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비공식 보건의료 체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의약품 배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배급제가 중단되었고 환자는 공식적인 치료가 어려워지며 필요한 약품을 장마당에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시장과 개인 약국의 의약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시장과 자율성과 이윤 추구를 인정하게 되며 다양한 개혁들을 실시하게 되며 이런 시기들을 발생기, 혼재기, 확립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보건의료 시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1차 의료기관은 남한의 보건소와 비슷한 진료소, 종합진료소, 리인민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의료기관은 도 단위의 시인민병원, 광역도시 인민병원, 지방도시의 군인민병원으로 분류됩니다. 3차 의료기관은 도인민병원으로 불리며 1, 2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곳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입원 환자의 치료를 다루게 됩니다. 4차 의료기관은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치료를 맡게 되며 조선적십자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전문치료 예방기관 특수병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중앙구급병원, 결핵병원, 정신질환자 요양소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입니다. 북한의 1, 2차 의료기관에는 구급과가 설치되어 있고 1차 소독,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규모가 더 큰 시도 인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응급실이 있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긴급 후송 차량을 동원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구급차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고 아예 이동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병원도 많습니다. 다음은 남한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한의 보건의료 조직은 앞의 화면과 같이 크게 중앙 행정조직과 지방 보건행정조직, 민간 보건의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행정조직에는 보건복지부, 지방 보건행정조직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민간 보건의료 조직은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적십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진료체계는 1차에서 3차 기간으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시설의 형태와 보건시설 유형, 건강 유형으로 남북한의 보건체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 민간병원이 약 90%로 의료체계가 발달되어 있으며 북한은 남한과 비교했을 때 민간병원이 전혀 없으며 전부 국가 소유나 공공병원입니다. 또한 보건시설 유형의 차이로는 남한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등이 있으며 북한은 일반 의료시설인 중앙병원과 도인민위원회 소재지의 의학대학병원, 시군행정위원회의 소재지인 인민병원, 리 및 노동자 구형의 리인민병원, 진료소, 산업병원, 특수병원인 뇌병원, 구호병원 등 남한과 확실히 다른 보건시설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한 건강 수준 비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의 평균 기대 수명은 81세이며
북한은 70세를 유지하며 남한보다 낮은 기대 수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사망률은 남한의 남자는 98명, 여자는 40명, 북한의 남자는 188명, 115명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출생 1000명당 4명, 그리고 북한은 29명이었으며 모성 사망률은 남한은 출생 10만 명당 27명, 북한은 87명이며 전염병 사망률은 남한은 인구 10만 명당 34명, 북한은 117명입니다. 결핵 환자 유병률은 남한은 인구 10만 명당 146명, 북한은 511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자 마유진입니다.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한 사이에 4차 산업 교류가 필요한 이유들입니다. 총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남북한 의료 4차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 문화적 동질감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합니다. 오른쪽 남북한 주요 사회 경제 지표를 비교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남한에 비해 북한은 경제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 시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만나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며 추구해야 합니다. 남북 통합의 첫 단계는 통합을 위한 선진 기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와 4차 산업을 이용하여 다양한 의료 행위 방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VR 카데바 실습을 통해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을 하는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해부학 실습 수업을 VR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늘 카데바 확보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카데바 실습실 조정에 대한 비용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은 매 강의마다 사용할 인체 모형에 대한 준비와 신체 구조별로 일일이 손으로 신체 모형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VR 기반 해부학 실습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강렬한 몰입감으로 경험의 질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필수 요건인 반복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실제 카데바와는 약간의 이질감이 있고 실제 수업을 대체하기 불가하다는 점이 있어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다면 VR 카데바 실습은 북한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입니다. 의료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원격으로 외래 환자 케어를 위한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환자가 자신이 받을 치료 과정이나 수술 과정을 가상세계에 미리 들어가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래 진료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메타버스 기반 건강관리 및 정밀 의료 담당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질병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어 북한에서 결핵과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 전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내에선 이미 자율주행 로봇을 사용하는 병원이 많으며 의료진의 업무 보조를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로봇은 검체, 약제, 환자 물품, 진료 재료 등의 물품 인수 및 배송을 해줍니다. 또한 회진 안내 및 중증 격리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회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입퇴원 환자를 교육시킵니다. 의료진을 대신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화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도입하게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 정리된 내용과 같이 북한과 통합의 문이 열리면 이러한 3가지 방법을 통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을 위해 선진기술을 지원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남북한의 관계 회복과 북한의 경쟁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남북한 보건의료 체계 통합 방법에 대해 발표한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김아름, 마유진, 이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